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파이널샷 마켓 A컷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마켓 A컷 다들 예상하셨을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취임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제 투표하셨을까요?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대 투표율을 자랑을 했습니다. 79%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만큼 득표율 역시나 역대 최다 득표가 집계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인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1%를 얻으면서 이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기록을 모두 다 경신을 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을 대표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세종 지역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대 득표를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요. 표차 역시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표를 가져간 만큼 압도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회에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동력의 힘이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불안전한 그런 정책 추진보다는 안전하게 불확실성이 적은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선 직후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 1년 후에 지금 주가의 추이를 저희가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선제 이후에 총 8번의 대선이 지나갔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에는 4.7%의 상승률 그리고 1년 동안에는 1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가장 힘이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1년 동안에 시장은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36% 하락했고 윤석열 때는 한 7%가량 빠졌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라는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1개월간에는요.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성 역시나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그 이후에는 대외적인 변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듯합니다. 과연 지금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 공약들이 얼마만큼 실행 가능한지가 관련 섹터와 증시를 이끄는 그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을 때도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성장률 0% 국내적으로 보게 됐을 때 국내 잠재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망치 0%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내적으로 경기 침체 본격화되고 있는 수치가 지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의 협상이 좀
공백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지만 언제든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현재 코스피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1배 수준인데요. 밸류를 기본으로 보게 됐을 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금 가장 저평가, 낮은 구간의 지수가 놓여져 있다. 앞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힘이 가장 좀 클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경에 대한 기대감 또한 우리 시장을 들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추경대는 한 13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2차 추경도 30조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1, 2차를 합하게 된다면 돈이 한 40조가량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상승 동력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대선 관련 그럼 주요 수혜 업종으로 거론됐던 그런 섹터들은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줬을까요? 우선 5월 달, 지난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건설 정말 강하게 올랐고 은행, 증권, 보험,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지주사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풍력과 태양광 역시나 미국의 대한 긍정적인 이슈와 국내 글로벌 이슈까지 다 더해지면서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방산도 좋았습니다. 과연 선반영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시장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면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더해주는 게요.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겠죠. 다음 장을 통해서 보시죠.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좀 울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5천까지 가는 게 무리다라는 그런 분석도 정말 많지만요. 5천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체질 개선을 하게 된다면 지수의 상승 그리고 종목 섹터의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립 이사를 의무화하겠다. 다양한 안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을 정비하겠다라는 정책의 제언들을 많이 했고요. 후보가 공약으로 내설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국민들은요. 투표 그리고 득표율로 그 기대감을 다 말해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역대 최다 득표를 획득한 만큼 강력한 정치 동력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실현이 된다면 수혜가 점점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본시장의 개혁에 로드맵 또한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 선례를 보게 됐을 때 당선 후에 랠리가 60일 이상 지속됐던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초창기에 어떻게 정책을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30조 추경이 가능할까?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추경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의 실행력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그리고 미국과 관세 협상, 글로벌적으로 통상 외교적의 성과를 얼마만큼 들고 올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시그널, 증시 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네이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